1942년 6월 23일 영국 남부 웨일스 펜브리 비행장에 영국 공군 관측병들은 쌍간경을 통해 지켜보았습니다. 날렵한 독일 전투기가 구름을 뚫고 내려와 착륙을 준비했습니다. 경보 사이렌이 울려 퍼져야 했습니다. 대공포는 적기를 추적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의 접근 방식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포케불프 190은 잔디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한 뒤 관제탑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엔진이 꺼졌습니다. 캐노피가 뒤로 밀렸습니다. 야크트게 슈바더 이 소속 아르민 파버 중위는 조종석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가죽 헬멧을 벗고 낯선 건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피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활주로에 있는 항공기들은 메서슈미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스핏파이어였습니다. 그에게 달려오는 군복들은 독일 공군 회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영국 공군 파란색이었습니다. 그 순간 파버를 덮친 깨달음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영국 남부 전역의 영국 정보국 장교들에게 동시에 전해졌습니다. 독일의 가장 치명적인 전투기, 몇 달 동안 연합군 조종사들을 학살했던 항공기였습니다. 전투에서 무적처럼 보였던 이 신비로운 신형 무기는 방금 영국으로 온전히 인도되었습니다. 한 조종사가 방향을 잃고 프랑스에 착륙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 유입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 테스트 파일럿들이 이 항공기를 손에 넣었을 때 발견하게 될 내용은 달랐습니다. 이는 남은 전쟁 기간 동안 모든 연합군 전투기가 독일 항공기와 교전하는 방식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8달 동안 포케불프 190은 해협 건너편 연합군 조종사들에게 악몽이었습니다. 그것은 1941년 9월 프랑스 상공에서 처음 전투에 등장했습니다. 첫 교전부터 조종사들은 그들이 뭔가 특별한 것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영국 최고 득점 에이스가 될 영국 공군 비행대장 제2 이 존스는 1942년 초 FW-190을 만났습니다. 그는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스핏파이어 마크 5보다 수평 비행과 급강해서 더 빨랐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보다 더 빠르게 롤링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의 화력은 엄청났습니다. 전쟁 사상 처음으로 우리 전투기들은 완전히 능가당했습니다. 통계는 이러한 공포를 뒷받침했습니다. 1942년 첫 6달 동안 프랑스 상공에서 영국 공군 전투기 손실은 급증했습니다.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살아남은 숙련된 조종사들이 상대할 수 없는 항공기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FW-190은 추격하는 스핏파이어로부터 급강하하여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선회 전투에서는 스핏파이어를 능가하는 롤링을 선보였습니다. 20mm 고폭탄을 발사하는 기관포로 스핏파이어를 파괴했습니다. P-47 썬더볼트와 함께 영국에 도착한 미국 조종사들은 즉시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190과 선회 전투를 하지 말라고 조언받았습니다. 그들은 190을 롤링으로 능가하려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급강하 경쟁에도 나서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의 목록은 길었습니다. 통할 수 있는 것들의 목록은 끔찍하게 짧았습니다. 정보국은 절실히 답을 필요로 했습니다. 무엇이 이 항공기를 그렇게 효과적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의 한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연합군 전투기들은 어떻게 이에 맞설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실제 FW-190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영국 상공에서 격추된 모든 기체는 너무 손상되어 비밀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르민 파버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FW-190에 대해 무엇을 알고 계신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이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 정도의 역사적 세부 사항을 높이 평가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세부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진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모든 노력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아르민 파버 중위는 초보 조종사가 아니었습니다. 21살에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전개 리히트호펜 전투 비행단 야크트게슈바더 2의 숙련된 일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1942년 6월 23일 그는 영국 해협 상공에서 전투기 소탕 작전의 일원으로 비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해안 목표물을 공격하는 독일 폭격기들에게 상공 엄호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임무는 귀환 비행 때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해협 상공 어딘가에서 영국 전투기와 교전하며 공격적으로 기동하던 중 파버는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구름이 해안선을 가렸습니다. 태양의 위치는 그에게 잘못된 방향 단서를 주었습니다. 그는 구름을 뚫고 아래에 비행장이 있는 푸른 시골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간단하지만 치명적인 가정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프랑스 상공에서 독일 공군 기지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웨일스 상공에서 영국 공군 펜브리 기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실수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전투 중 방향 감각 상실은 군대가 인정한 것보다 흔했습니다. 조종사들은 구름 속을 고속으로 비행하며 높은 중력 가속도 기동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뇌로 가는 혈류에 영향을 미쳐 때때로 방향 감각을 잃게 했습니다. 파버는 공중전 중 180도 선회를 했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착륙하여 스핏파이어들을 보았을 때 파버는 엔진을 다시 시동 걸고 이륙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공군 요원들이 이미 항공기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 안에 그는 구금되었습니다. 영국 정보국 장교들은 활주로에 있는 완벽한 상태의 포케불프 190A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공군 본부의 즉각적인 반응은 거의 환희에 가까웠습니다. 영국 공군 전투기 사령부를 지휘하는 숄터 더글러스 공군 참모총장은 즉시 명령했습니다. 그 항공기를 판버러에 있는 왕립항공연구소로 보내어 시험하게 했습니다. 기체의 모든 측면이 기록되고 측정되며 분석되어야 했습니다. 48시간 안에 FW-190은 판버러에서 영국 최고의 항공 엔지니어들에 의해 검사되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연합군 조종사들이 전투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항공기는 실용공학의 걸작이었습니다. 스핏파이어가 우아한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대표하는 반면 FW-190은 잔혹한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그것의 BMW 801 성형 엔진은 1700마력을 생산했습니다. 이는 스핏파이어 마크 5의 1470마력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힘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FW-190의 가장 파괴적인 이점은 롤링 속도였습니다. 이 항공기는 어떤 연합군 전투기보다도 빠르게 한쪽 뱅크에서 다른 쪽 뱅크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겉보기에는 사소한 특징이 사실은 전투에서 혁명적이었습니다. 스핏파이어가 FW-190을 롤링 기동으로 따라가려 했을 때 영국 전투기는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 조종사는 연합군 조종사가 반응하기 전에 방향을 바꾸고 각도를 확보하며 사격 위치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인 테스트 파일럿 에릭 브라운 대위는 노획된 FW-190을 광범위하게 비행했습니다. 그는 연합군 조종사들이 왜 죽어갔는지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는 에일러론이 모든 속도에서 가볍고 반응성이 좋다고 보고했습니다. 거의 노력 없이 이 항공기를 하늘에서 이리저리 던질 수 있었습니다. 스핏파이어는 힘과 정교함을 요구했습니다. FW-190은 생각에 반응했습니다. 화력 우위 또한 놀라웠습니다. FW-190A3은 내무늬 20mm MG151 기관포와 두 정예 7.92mm 기관총을 탑재했습니다. 이 초의 집중 사격은 스핏파이어 마크 5이 10초 동안 발사하는 것보다 더 많은 폭발력을 전달했습니다. 무기들은 동체 가까이 날개에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전투 거리에서 파괴적인 집중 사격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급강화 성능은 FW-190들이 추격하는 스핏파이어로부터 어떻게 꾸준히 탈출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독일 전투기의 더 무거운 중량과 더 깔끔한 공기역학은 영국 공군이 날리는 어떤 항공기보다도 급강해서 우위에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FW-190을 급강하로 따라가려던 조종사들은
독일 항공기가 멀어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또한 약점들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정보 가치가 연합군에게 전략적 금이 된 지점이었습니다. FW-190의 성형 엔진은 강력했지만 고고도에서 냉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2만 피트 이상에서는 항공기의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엔진은 희박한 공기 속에서 힘겨워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출력 손실과 과열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한편 고고도 운용을 위해 설계된 스핏파이어의 멀린 엔진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더 나은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FW-190을 우월한 급강하 폭격기로 만든 무거운 중량은 지속적인 선회 전투에서 기동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항공기는 스핏파이어를 롤링으로 능가할 수 있었지만 장기적인 교전에서는 선회로 능가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연합군 조종사가 FW-190을 지속적인 수평 선회 전투로 몰아넣을 수 있다면 우위는 전환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도 미국 엔지니어들은 FW-190의 조종관이 고속에서 극도로 무거워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400마일을 초과하는 급강하 시 조종사는 기체를 회복하기 위해 상당한 힘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취약한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연합군 전투기가 초기 급강하를 통해 FW-190을 추격할 수 있다면 공격은 가능해졌습니다. 독일 조종사가 자신의 조종관과 씨름하는 회복 중에 적기를 따라잡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정보국은 즉시 영국 공군 비행대들의 전술 게시판을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공중전 결과에 결정적인 것으로 판명될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인 테스트 파일럿들을 판버러로 초청하여 노획된 FW-190을 비행하게 했습니다. 1942년 8월 미 육군 항공대 조종사들이 독일의 비밀 무기를 조사하기 위해 판버러에 도착했습니다. 이 조종사들은 수백 명의 미국인 생명을 구할 지식을 가지고 미국 훈련 기지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노획된 FW-190을 비행한 최초의 미국인 조종사 중 한 명인 캐스 허프 소련은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유럽에 배치될 모든 전투기 그룹에 배포되었습니다. 그의 평가는 솔직하고 전술적이었습니다. 허프 소령은 FW-190이 독일 조종사가 숙련된 경우 2만 피트 아래에서 어떤 연합군 전투기도 이길 것이라고 기술했습니다. 우리의 이점은 고도에 있습니다. 2만 5천 피트 이상에서는 P-47들과 후기형 스핏파이어들이 우위를 가집니다. 그들을 높은 고도로 강제하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들이 적어도 전투를 지시하게 두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이 단 하나의 정보가 유럽에서 미국 전투기 전술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1943년 P-47 썬더볼트 부대가 작전을 시작했을 때 그들의 교리는 고고도 전투를 강조했습니다. 폭격기 호위대들은 최대 고도로 비행했습니다. 전투기 소탕 작전은 가능한 한 2만 5천 피트 이상에서 수행되었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이 교전을 시도했을 때 미국 조종사들은 상승했습니다. 이는 FW-190이 엔진이 힘겨워하는 희박한 공기 속으로 따라오게 강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노획된 FW-190은 미국 항공기 개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이트필드의 엔지니어들은 롤링 속도의 이점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반응성을 개선하기 위해 P-47과 P-51의 에일러론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FW-190의 기관포 배치는 무기 집중 배치에 대한 미국인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독일 설계자들이 전투 효율성을 위해 최적화했던 조종석 배치조차도 미국 전투기 설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중요한 교훈은 FW-190이 무적이 아니라는 이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장점과 활용 가능한 약점을 가진 훌륭한 항공기였습니다. 190의 명성에 심리적으로 위협받았던 연합군 조종사들은 이제 구체적인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그것과 싸워 이기는 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1943년 후반의 전술 상황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P-47들과 P-51들은 연합군 전투기가 우위를 점하는 고고도에서 FW-190들과 교전하고 있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멀린 엔진을 장착한 영국 공군 스핏파이어 마크 9들은 대부분의 고도 범위에서 FW-190의 성능과
필적할 수 있었습니다. 양측 조종사들은 그들이 다른 조건에 최적화된 다른 항공기를 비행하고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격추율은 연합군에게 유리하게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 및 영국인 조종사들이 파버의 노획기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면서 FW-190 손실은 증가했습니다. 독일 조종사들은 연합군 전투기들이 더 이상 전술적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실수들은 FW-190에게 초기 우위를 제공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높은 점수를 기록한 FW-190 에이스인 요제프 핍스 프릴러 중위는 1943년 후반에 언급했습니다. 미국 조종사들이 이 항공기를 분명히 연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연합군 조종사들이 자신들을 롤링 시저스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엔진이 힘겨워하는 높은 고도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들은 배웠다고 그는 자신의 전투 일지에 기록했습니다. 납포된 FW-190은 전쟁 내내 판버러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새로운 독일 변형기가 등장할 때마다 평가를 위한 기준 항공기로 사용되었습니다. 1944년 후반 직렬 엔진을 장착한 FW-190D9 도라가 나타났습니다. 연합국 정보부는 즉시 이 비행기를 파버가 납포된 항공기와 비교했습니다. 독일 설계자들이 원본의 고고도 한계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파악했습니다. 전쟁 후 항공 역사가들은 파버의 실수가 미친 영향을 계산했습니다. 손상되지 않은 FW-190을 분석하여 얻은 정보는 수천 명의 연합군 조종사들과 공유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전술 회보, 훈련 영화, 그리고 직접 시범 비행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이 지식은 여러 공군의 항공기 개발, 전술 교리, 그리고 작전 계획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합군 조종사 중 가장 많은 적기들을 비행했던 에릭 브라운 대위는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파버의 항법 실수가 독일 전투기 설계를 이해하는 로제타 스톤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FW-190이 가진 모든 전술적 이점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점이 활용되었습니다. 그 단 한 대의 항공기는 전쟁 중 어떤 정보 작전보다도 많은 연합군 생명을 구했을 것입니다. 독일 정보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이러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루프트와페 장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독일군은 스핏파이어 마크 9을 온전히 확보하려 수개월을 노력했습니다. 그 개선 사항들을 연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영국군은 노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독일군은 최고의 전투기를 그들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아르민 파버는 남은 전쟁 기간 동안 캐나다의 포로 수용소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살아남아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1976년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루프트와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처음에 항공기 손실에 대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전투 중 방향 상실은 어떤 조종색에도 일어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진정한 의문은 독일 정보부가 왜 영국이 손상되지 않은 FW-190을 결코 손에 넣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했는지였습니다. 파버가 납포된 전투기 이야기는 전쟁에서 기술적 우위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독일의 포케볼프 190은 1941년에 등장했을 때 전투기 설계에 있어 획기적인 도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이 전투기는 뛰어난 성능과 혁신적인 공학 기술로 연합군 항공기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 엔지니어들이 실제 기체를 조사할 수 있게 되자 그 우위는 사라졌습니다. 어떤 항공기도 무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설계에는 절충과 타협이 수반됩니다. FW-190의 저고도, 지배력은 고고도 성능을 희생한 대가였습니다. 훌륭한 롤 속도는 무거운 고속 조종 장치와 함께 왔습니다. 강력한 무장은 기동성을 감소시키는 무게를 추가했습니다. 연합군 조종사들이 이러한 절충점을 이해하자 그들은 이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FW-190은 제2차 세계대전의 위대한 전투기 설계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항공박물관들은 남아있는 실물들을 독일 공학의 걸작으로 전시합니다. 하지만 이 항공기의 명성은 그 비밀을 밝혀낸 정보 작전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전시 우위의 복잡한 계산에서 한 조종사의 영국 해협 상공에서의 순간적인 방향 상실은 중요했습니다. 이는 독일의 비밀 병기를 모두에게 알려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르민 파버가 실수로 영국에 전달한 FW-190은 연합군에게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항공기가 되었습니다. 이 교훈은 군사 역사 전반에 걸쳐 울려 퍼집니다. 우월한 기술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월한 정보는 더욱 중요합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승리가 파괴적인 공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적이 절실히 찾고 있던 것을 주는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포케볼프 190은 미스터리로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기술적 우위뿐만 아니라 심리적 우위를 통해 연합군 조종사들을 계속 학살하는 무적의 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 이 비행기는 모든 연합군 조종사들이 연구하고 배우며 궁극적으로 물리친 학습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항법 실수, 한 대에 착륙한 항공기, 유럽 상공의 제공권을 바꾼 하나의 정보 횡재였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독일의 비밀 전투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 하나의 실수가 하늘의 힘의 균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